경남의 이슈를 전문가와 함께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헬로 이슈토크의 김세진입니다. 경남도 내 18개 시군의회 중 11개 시군의회에는 의원 연구단체가 전무합니다. 민선 7기 출범 이후 지방의원의 역량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오늘 헬로 이슈토크에서 그 자세한 내용 짚어봅니다. 오늘 패널 소개합니다. 창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중 여성 청년의원 시정연구회 대표의원인 김우겸 창원시의원 나오셨고요. 경남도 정책자문단으로 활동 중인 유진상 경남지식연대 사무총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경남지방의회에서 연구단체를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라고 합니다. 경남에서만 이렇습니까? 아니면 타 시군도 마찬가지입니까? 타 시군, 경남은 조금 양호한 편인데요. 네. 일단 우선 경남 상황을 보면 현재 18개 도내 시군에서 11개 의회에는 연구단체가 전무합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면 그 경상남도의 의원 연구단체가 12곳이 있는데 타 네. 지역의 8개, 9개 평균 여기에 비하면 많은 편인데 경상남도 문제가 지역별 편중 현상이 너무 심하다는 건데 지금 그 없는 곳이 통영, 밀양, 고성, 남해,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양산, 하동, 사천 이렇게 11곳이 없습니다. 제가 일부러 좀 자극받으시라고 또박또박 읽어드렸는데요. 저희 교수들도 한 1년 안식년 하고 나면 우리 30년 동안 공부했던 거 새까맣게 까먹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비전문가 집단인데도 이렇게 공부를 안 하고 그러면 이게 좀 이제 안 되겠죠. 그래서 좀 대다수 의원들이 이제 좀 잘하고 있는 곳은 창원이나 김해 같은 곳은 한 곳 이상 연구에 소속돼서 또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결국 이제 편중 현상의 문제고, 그다음에 또 하나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연구 어떤 모임이나 단체가 구성이 돼 있는데도 활동이 저조한 경우 또는 그 활동들을 내용을 보면 견학, 이렇게 뭐 현장 실습 뭐 이런 걸로만 이제 돌아가는 연구단체도 많거든요. 그래서 내용 면에서도 좀 한번 들여다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오늘 연구단체가 없는 지역을 꼭 집어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방의회 그러니까 연구단체가 꼭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그죠. 이제 의원들이 결국은 집행부를 견제를 하고 또 이제 주민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의견을 들어서 제일 큰 게 이 두 가지 일을 하는 건데 전문적인 역량이 없으면 이게 대처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각종 연수, 연찬, 연구단체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이제 전문성을 띄어가야 되는데 이 의원 하시는 분들이 원래 자기가 전문적으로 하던 분야로 이렇게 나오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저희 학자처럼 공부를 따로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들어와서 이제 공부를 별도로 해 주셔야 맞고 그 이제 의정 홍보 효과라든지 전문가하고 같이 해법을 연구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집행기관과 또 소통도 이제 원활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근데 이제 이분들이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사업을 하시다 오신 분, 무슨 시민운동 하시다 오신 분, 뭐 다양하게 있는데 그 자기 분과를 들어갈 때 자기 경험치에 맞는 분과를 들어가면 좋은데 또 자기가 그냥 신청을 해서 하고 싶은 걸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잘하는 일과 좋아하는 일은 엄연히 다르잖아요. 이제 그런 문제도 좀 있고 지금 지난 6.13 지방선거 때 저희가 경남 최초로 저희 연구소에서 지방선거 아카데미를 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제가 공천심사를 이렇게 쭉 해보면 정말 그 역량이 부족한 분들이 예를 들면 그 자기소개 해보라 그러면 남편이 나가보라 그래서 한번 나갔다. 그 정책을 이야기하라 그럴 때 갑자기 시를 읽는 분부터 좀 여러분들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지방선거 아카데미를 수행하고 아주 집중적으로 이제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켰더니 역량이 이제 확 나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교육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문제는 당선 이후입니다. 당선 전에 우리 지방선거 아카데미 할 때 거기를 수료를 하면 공천할 때 가산점 3점 거기서 표창을 받으면 5점을 줬거든요. 굉장히 열심히 들어요. 딱 되고 나면 태도가 이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뭐 심지어 저희가 이제 다 정책을 만들어 드려요. 연구소에서 만들어서 벌하고 책자를 주면 그것조차 안 본 의원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뭐 좋은 사례도 많이 있지만 어찌됐든 그 의원들이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했으면 좋겠고 그 실제 사례로 창원시 근대 건조물 조례를 만들었을 때 굉장히 의원들이 열심히 저랑 같이 스터디해서
좋은 조례를 만든 적이 있고 또 정반대로 저희가 그 연구집에 가이드라인을 다 정해줬는데도 그걸 한 번도 안 읽어보니까 전혀 반대의 행동, 난간이나 펜스를 많이 한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자, 오늘 나와주신 김우겸 의원께서는 지방의회 의원이자 또 창원시의회 초선 의원이신데 오늘 유진상 사무총장께서 지방의회에 정말 따끔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저도 초선 의원으로서 이제 교수님 말씀에 많이 느끼는 바가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사실 의원들은 이제 전문가 집단이 아닙니다. 저희가 당선되면서도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고 당선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예를 좀 들자면 제가 소속된 상임위원회인 환경해양농림위원회를 보시면 특정한 분야로 이제 전문가로 인정받는 분도 계십니다. 네. 하지만 환경해양농림 분야를 모두 아우르는 전문가는 없습니다. 네. 의원들의 역량 강화가 필요한데 여기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 그 중에 하나 저는 생각하는 게 의원 연구단체이고요. 네. 이게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지점입니다. 네. 아까 설명하셨듯이 이제 현실은 도내 이제 11개 시군에는 의원 연구단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 사실 지방의원의 전문성 부족은 그간 계속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민선 7기 들어서 개선 의지가 조금은 보이기도 했거든요. 자, 특히 경남도와 창원시의 경우엔 연구단체 활동이 활발했는데 김 의원께서도 그 중심에 좀 있으시죠? 네, 현재 아까 교수님께서 설명하셨듯이 도의회의 경우에는 12개 의 연구회가 있고요. 창원시의회의 경우 4개의 연구회가 있습니다. 네. 이 12개 연구회는 이제 지난 9대 도의회부터 쭉 해오던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 나온 성평등 정책 연구회, 네. 청년 정책 연구회, 보건 정책 연구회 등 제 10대 도의회에서 새로 이제 등장한 연구회도 있습니다. 네. 제가 있는 창원시의회 경우 현재 4곳이 있습니다. 4개의 연구회가 있는데 도시발전연구회, 창원시 역사문화연구회, 그리고 여성청년의원시정연구회, 관광축제 마케팅 연구회로 4개의 연구회가 운영 중에 있는데 제가 대표원으로 있는 곳은 네. 여성청년의원시정연구회입니다. 예. 창원시의회의 여성의원 그리고 법적으로 청년인 의원들이 모여서 만든 연구회인데요. 다른 연구단체는 도시발전, 역사문화, 관광축제 마케팅 이런 테두리 안에 있다면 저희 연구회는 시정 전반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좀 유연함이 있습니다. 창원시의회는 통합창원시의회로부터 여러 단체들이 운영되고 있었는데요. 네. 예를 좀 들자면 좋은조례 연구회를 예를 들면 시민공감 민생조례안 공모시상도 했었고 네. 인권조례, 생활임금조례 등 굵직한 현안들을 조례 형태로 좀 다뤘던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연구단체 운영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의원연구단체는 일단 창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에 따라서 한 개 연구단체에 최소 7명 네. 이상의 시의원이 이제 등록을 하여야 되고 등록한 후에 의회 운영위원회에 심의를 마친 뒤 등록 및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네. 여성청년 의원 시정연구회의 경우 예를 들면 해마다 저희가 이제 연구 계획을 짜고 연구 주제를 정하는 편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 2018년 저희가 예산 학교를 열어서 네. 이제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해 시민단체 출신 예산 분석 전문가를 강사로 섭외를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성매매 집결지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현장 시찰도 직접 다녀왔고요. 이제 저희끼리도 이제 조례안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여성청년의원 시정연구회는 이제 좀 다른 연구회와 다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통합창원시의회 출범 이후 네. 여성의원 수가 최다를 기록했고요. 법적 청년인 만 19세에서 만 34세 해당하는 의원들도 등원을 했고요. 네. 이를 한 곳에 모을 수 있는 게 뭘까 고민하다가 이제 만든 게 의원단체입니다. 의원연구단체가 전문 인력으로 의해 이제 체계적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서 네. 조금 현재 이제 한계가 좀 있고 또 아쉬움이 좀 많습니다. 그래도 이제 나름의 의미를 한 해 한 가지씩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 자, 제대로 해보려고 하지만 한계는 여전하다. 자, 오늘 나와주신 경남지식연대 유진상 사무총장께서 그 방안을 좀 함께 고민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역에서 목소리를 내는 지식인 입장에서 이런 모습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너무 고무적이죠. 우선 이제 창원시 이야기 주로 많이 해주셨는데 경남도 현황을 제가 좀 살펴봤습니다. 네. 경남도 의회는 이제 일단 우선 지금 잘하고 있는 부분 칭찬부터 하고
또 비판할 부분 비판할게요. 네. 그 경남도 의회가 지난 11월 그 외유성 국외 연수를 근절하기 위해서 특단의 대책들을 내놨는데 그래서 이제 이번에 본격적으로 이렇게 가동이 되는데 18일부터 주제별 국외 연수를 나가는데 예를 들면 농해양수산위원회랑 경제환경위원회는 선진농업정책 벤치마킹. 네. 위원회 이름을 생략할게요. 그리고 경남형 커뮤니티 케어 모델 개발 벤치마킹. 네. 선진교육정책 및 미세먼지 대응 벤치마킹. 국제교류협력 및 행정우수 사례 연수. 건설 한류 지원 및 효율적 도시재생 모델 검색. 예전에 비해서 제목이 일단 매우 구체적으로 변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기존 상임위원회별로 예전에는 연수를 갔는데 그걸 이제 문을 개방해가지고 다른 상임위원도 여기에 관심이 있으면 이제 갈 수 있도록 했고, 그 다음에 관광지 자제하는 건 뭐 너무 기본이겠죠. 네. 관광지 자제하고 연수 주제를 짜는데 예전에는 21일 전에 연수 계획서를 냈는데 30일 전에 계획서를 내고 거기서 또 이제 수정을 할 시간적 여유를 줍니다. 그리고 이제 견학한 장소들도 보면 무슨 스마트팜, 네. 그다음에 농업 관련 기관, 그다음에 정신장애인 동행 주거시설, 시립노인센터, 그다음에 산림치유마을 이렇게 굉장히 구체적이고 벤치마킹 가능한 곳들로 조금 편성이 됐고요. 네. 좀 아쉬운 부분은 이제 기획 단계부터 연구자나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함께 또 동행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단기 연수 제가 이제 다니시는 분 보면 저희랑 보는 게 전혀 달라요. 예를 들면 네. 에펠탑을 보는데 네. 그분들은 너무 예쁘다고 외관만 보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에펠탑이 130년이 됐거든요. 네. 그동안 처음에 흉물로서 욕을 되게 많이 얻어먹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예쁜 관광지로 자리매김했는지 그건 되게 역사가 많아요. 그 야간 경관 계획을 끊임없이 계속 발전을 시켰거든요. 네. 이제 이런 것들을 못 보고 껍데기만 보고 올 우려가 있다는 거죠. 자기들끼리만 가게 되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지금 물론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좀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조금 개선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앞서 짚어주셨지만 문제는 이런 연구단체 활동의 지역별 편차가 매우 크다는 거거든요. 이로 인한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만큼 지방의회가 자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될 시점인 것 같아요. 네, 지난 6.13 지방선거 때 이제 어떤 시의원은 아예 경력이 거의 하나도 없는데 시의원이 당선이 돼서 언론에서 야, 역시 지방은 아무나 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제 지방의회 무용론까지 대두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현실상 우리가 사실 지방의회가 바로 서야 지역도 살고 그 뭐 수도권에만 집중되는 게 아니라 지방 자치도 할 수 있고 국가 균형 발전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네. 지방의회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주 섞인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일단 현실적으로 지역에 이제 인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의원이 된 다음에 확실하게 더 체계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또 자기들끼리 이제 공부도 해야 되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뭐 무슨 지방의회 무용론이 나온다거나 이런 네. 게 나오지 않도록 좀 더 체계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의원들 스스로 이런 스터디 그룹을 많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의원님께서도 앞서 연구단체 필요성에 공감하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당별로도 이 연구단체 결성을 독려하는 분위기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렵습니까? 결국에 이제 세비의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이제 정당별로 연구단체 결성 동료를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제일 큰 문제는 지역 간의 이슈가 틀리고 네. 그리고 의원 간 전문 분야 그리고 또는 초점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지방의회 의원들을 묶어서 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경남도, 부산시, 울산시 등 3개의 시도가 전국 최초로 광역권 관광 발전을 위한 컨트롤 타워를 출범시켰습니다. 형제와 같은 새 지자체의 관광 발전을 위한 동행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유 사무총장께서도 이번 출범에 직접적인 관여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새 지자체가 같이 시도하는 게 이번이 처음입니까? 네, 처음은 아니고요. 2001년부터 이제 부울경 동남권 관광협의회를 운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2013년에는 부울경 방문회 사업을 서로 이제 협조를 해서 했는데 이게 이제 경쟁자라는 인식 때문에 지역별로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약간 좀 유야무야 흘러가는 네. 게 있고
실제로 이제 그 내용들을 보면 부울경 관광에 대한 구체적 데이터조차 지금 나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출범한 게 동남권 광역관광본부라는 조직이 출범을 했는데 부산, 울산, 경남 3개 시도가 상설 조직으로 이제 운영을 하는데 각각 1억 원씩 예산을 분담해서 내고 네. 그 다음에 공무원 1명씩을 파견을 하고 그 다음에 3개 시도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번에는 부산에 본부를 두고 또 이제 내년이나 또 2년으로 할지 1년으로 할지 돌아가면서 본부를 두기로 했고 네. 이제 올해 2년간 간사를 맡은 도시가 부산인데 5급 공무원 1명을 동남권 광역관광본부장으로 파견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본부가 이제 제시한 사업이 동남권 관광벨트 조성 사업을 좀 더 속도를 내겠다 해서 용역을 통해서 국비 확보에 이제 최선을 다하겠다 하고 비전을 밝힌 바 있습니다. 예. 자, 이번엔 서로 경쟁이 아닌 상생을 위한 방안이란 점에서 의미가 큰데 창원시 의원으로서 이 소식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저는 이제 좋다면 좋고 하지만 이제 저는 걱정이 좀 앞섰습니다. 네. 아까 교수님께서 설명하셨듯이 경남, 부산, 울산은 동일 생활권에 있고 그리고 관광 분야에 있어서도 겹치는 부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2001년 설명하셨듯이 2001년에 경남, 부산, 울산은 동남권 관광협의회 운영했고요. 18년간 경쟁자라는 인식 아래 이제 협조가 안 이루어졌고요. 네. 이제 담당 공무원들이 파견되어서 실질적 교류 목적을 두고 있어서 관광 분야 컨트롤 타워를 역할을 이제 경남, 부산, 울산 시민들의 기대치에 부응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제가 네. 조금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리고 사실 경남, 부산, 울산은 2012년 출범을 시켰습니다. 네. 시켰지만 연구 용역만 하고 실패한 동남권 광역교통본부가 있었습니다. 네. 이때 세 지자체의 교통 문제 대립 이해관계를 조정하지 못하는 바람에 결국 실패라는 파국을 맞았는데요. 이번에는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 자, 말씀처럼 앞서 좀 짚어주셨지만 1년간의 주요 사업이 국비 확보입니다. 그래서 우려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번 출범은 지난번보다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여줘야 되겠죠. 근데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우선 2012년도 또 부울경 3개 시도가 동남권 광역교통본부를 출범을 시켰는데 결국 내용적으로 보면 실패를 했습니다. 네. 결국 이제 지금 이번에 관광협의체 일종의 협의체인데 이 본부의 핵심은 교통입니다. 이 교통을 서로 이제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전에 한번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고 네. 2012년도에 그 출범한 게 실패한 가장 큰 이유가 교통본부 경우에 각 지자체 간 버스 사업권을 조정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이 사업자들이 그것 때문에 결국 이제 실패를 했고 그 다음에 지금 분석을 해보면 개별 여행객 FIT라고 하는데 80에서 90%가 단체 관광이 아니라 개별 여행객으로 돌아서는 최근의 트렌드 네. 추세입니다. 그래서 관광이 이제 더더욱 중요시되고 해외 사례를 보면 오사카가 최근에 관광객이 급증했는데 결국에는 간사이 연합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네. 고베, 교토를 다 편리한 광역 교통 체계 전철로 다 연결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격히 관광 상품이 이제 성장을 했고 스웨덴 말메 같은 경우는 네. 세계 최고의 조선소가 있던 곳인데 산을 다 쇠락을 했고 최근에 이제 다시 태어났는데 그때도 결국은 덴마크와 스웨덴을 연결하는 외래순 다리라는 수건 사업이 되니까 산업도 발전하고 관광도 급격하게 이제 발전하는 결과물을 내놨습니다. 네. 이번에 그냥 공무원 4명 파견해가지고 이 조직으로 수도권의 그 거대 관광 산업과 맞서기에는 좀 역부족인 것 같은데 일단 첫 발을 뗐으니까 좀 두고 볼 일이고요.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또 좋습니다. 네. 내년 6월에 부전 마산 간 중속 고속 철도 연결이 되고 부산 울산 복전선도 개통되고 그다음에 네. 또 대구 광주 연결하는 달빛 내륙철도도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교통 상황들을 이 본부에서 잘 상황을 파악을 해서 상품들을 잘 만들어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일반 관광객 체류 기간이 1, 2일에 그치는데 마이스 관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도 좀 이제 신경을 쓰면 뭐 역할을 점점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번 사업의 가장 관건은 교통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동남권 광역관광본부의 출범은 분명 영남권 관광벨트의 새로운 호재가 될 겁니다. 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현실적이고 또 적극적인 방안이 나오길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헬로 이슈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